안녕하십니까. 조소분과의 이승수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79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풍화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전시가 준비 중입니다. 저희 이번에 참여한 조소분과의 작가들은 총 11분으로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인데요. 이 작가분들 작품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재인 돌, 나무, 금속 이런 전통적인 소재를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의 어떤 새로운 조각 장르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활용한 젊은 세대들의 작품들까지 제주도에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의 어떤 다양한 세대와 조각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전시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의 몸의 기억은 바로 몸이 우리 인간의 저장장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정신이라고 대표되는 모든 것들이 몸에서 탄생하고 몸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감각, 감정 상태가 다 몸에서 기록되고 그것이 삶을 영위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몸은 하나의 발원이기도 합니다. 조윤득의 돌담 사이로라는 작품은 조각작품으로 아침 햇살이 돌담을 통해서 환하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실용적인 조명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돌담의 구멍 속으로 비치는 그 아름다운 빛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태환의 작품은 광섬유를 이용한 작품인데 그것을 찍은 사진 작품입니다. 빛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는 그 빛과 빛 사이의 줄기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조각, 즉 시각적인 조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석의 돌담, 바로석이라는 작품은 제주 현무암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작품입니다. 이 기하학이 쌓여서 하나의 인체의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주석의 활용도를 다시 한번 엿보이게 하는 작품입니다. 강시곤의 탐나풍마는 몽골 시대부터 목마장이었던 제주 목장의 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끼웠던 편자들을 이용해서 제주의 상징, 즉 말발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수의 조각작품 제주를 품다는 제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보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거를 감싸는 철망이 그물처럼 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의 풍토에서 제주의 물고기가 어떻게 제주 현무암과 만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박조의 흔적이라는 작품은 나무를 이용한 조각으로서 나무의 결을 활용하고 아름다운 곡선의 구체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현했습니다. 부드러움 그리고 구멍 뚫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의 모습을 한 몸체에 담아내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송재경의 시크릿 큐브는 불완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큐브는 정형화되고 조립화될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큐브지만 송재경에게는 이 큐브가 현실 상황의 불완전한 모습, 자신의 내면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지연의 유효타를 위하여라는 작품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수평을 근거로 해서 변곡점을 찾고 어떻게 변형되는가, 어떤 형태가 아름다운지를 물색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창훈의 나무는 나무를 통해서 균형과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순훈의 스투키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서의 새싹, 뿔을 형상한 작품으로 이것이 자라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연의 원리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윤적의 인체 풍경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한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생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직접 화면에다 찍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 생김새와 반응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소위 과정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분과 백주순입니다. 우선 파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파나는 동판, 목판, 석판,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기법으로 회화 작가들의 조형적 의식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매체로서 예술성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나분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 기법으로 다각적 탐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숙의 이어도 파나 작품은 용천수에 비친 한라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 작가의 자연주의 사상이 배어 있는 작품인데요. 제주도가 변해가는 현실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어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의 지붕 위에서라는 작품은 자신이 어린 시절 지붕에서 놀았던 지붕의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요. 사실 상상과 허구 사이를 오가던 그 어린 시절과 현재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재현해낸 작품을 결합한 메조틴트 작업입니다. 백주순의 해풍이라는 작품은 마을 용천수에 비친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로서 이 해풍을 통해서 지난 세월의 시간을 더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판화 작품입니다. 박성진의 사런이라는 작품은 제주의 아름다운 숲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숲에 떨어지고 청색 모노톤으로 싱그러운 햇살을 받아들이는 숲의 아름다움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김현숙의 어떤 풀은 자연 속에서 이름 없는 풀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 초라한 것들도 자연 앞에서는 숭고한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주 미업의 주제는 풍화인데요. 바람의 섬 제주에서 작업하시는 15분의 작가들이 제주의 감성을 각자의 독특한 재료로 작가적 해석을 담아낸 도자, 섬유, 금속공예의 작품을 평면 및 입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자경이 살며시 스며드는 이라는 작품은 브론즈를 활용한 생활공예품입니다. 살짝 거기에 나무 이파리를 활용해서 은투각 기법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그 자신의 감성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작품 베이스는 한국 전통에서 분청사기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덤벙 분장을 이용해서 적색과 백색의 혼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통을 바로 보는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자기를 현대화시킨 모양입니다. 박선희의 오름을 담은 그릇은 제주 오름에 형상한 대표적인 생활자기입니다. 움푹 패인 오름의 분화구를 이용해서 생활자기로 만들면서 자연미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은실의 쉼은 자연에서 찾은 샘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샘은 항상 자연에서 주변에는 동물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자연의 풍성함 그리고 생태를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화의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작품은 한지공예입니다. 허벅을 형상화해서 어머니의 일상과 생활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지화의 변형은 해녀가 물릴옷이었던 잠수복을 가지고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해녀는 바다의 인어로서 거친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잠수복을 통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한홍곤의 오름과 바다는 두 가지의 제주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모양은 오름의 분화구이고 색깔은 제주 바다의 파도와 해안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명의 플라워피쉬는 전통 물고기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억 속에서 찾아낸 이 물고기는 몸에 제주의 상징인 동백빛을 새겨 친근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여순의 갈색 일기는 제주 풍경을 염색천으로 활용해서 바느질 기법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의 모햄시냐라는 작품은 돌하라봉을 이용한 풍자 작품으로서 오늘날 형편없이 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제주 섬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풍자적 조형예술입니다. 성운실의 오름에 있는 바람이라는 작품은 오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름 위에는 바람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모양을 염색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영경의 숨쉬다라는 작품은 허벅의 형상을 이용한 도자 조형 작품입니다. 허벅은 자연유약을 칠하기 때문에 물을 담아도 썩지 않는 장점이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옹기입니다. 박지의 아임 프린팅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들을 이용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된 이 손수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의 선은 바느질의 표현으로서 4월의 비극적인 형상을 동백꽃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오름 위의 슬픈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민자의 오름이 있는 들판은 전형적인 제주의 들녘을 형상화한 도자 공예 작품입니다.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군데군데 돌담이 있음으로써 그 사이를 빠른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분과 회원 정요택입니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바로 아실 수 있는 것들은 광고 디자인 혹은 신문 광고 디자인,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등의 종류가 있을 텐데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출품된 두 작품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그 사삼 관련 내용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해서 액자화 시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사진입니다. 그 어떤 마을 어귀에 있는 재미있는 풍경을 사진에 담아서 이것도 또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이근칠의 사삼을 주제로 한 시각 디자인 작품입니다. 사삼은 한국 현대사에서 약 3만에서 6만까지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죠. 붉은색은 비참한 제주인의 삶과 항쟁의 눈물까지도 포함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비극미를 상징하는 동백꽃, 파리한 달, 두 마리의 검은 까마귀들이 수산스럽게 제주의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효택의 한수 칠길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석진 곳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곳, 으슥한 곳,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벽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